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어제 질의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농업계에 굉장히 좀 현안이 되고 있는 그 무기질비료 상승분 그 분담에 관한 질문을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심의 부대 의견으로 시작돼 가지고 그 무기질비료 분담 비율이 정부가 30% 그리고 지자체가 20% 농협이 30% 이렇게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던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정부가 농협의 그 부담분을 지금 떠넘기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농협에 부담되고 있는 3,600억의 추가 부담은 굉장히 과중한 것이고 결국은 농협과 농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에 또 국제 공급망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겪고 있는 농업계 어려움을 좀 해소해달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걱정하신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확정할 때 부대 의견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농협간 분담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농협 30%는 물론 농협의 당시에 제한 사항이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문제인식은 저희들도 같기 때문에 농협 지자체 그리고 국가의 적정 분담 비율에 관해서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료 가격뿐만 아니라 이 축산업에서는 사료 가격이 또 국제 가격의 곡물 시장의 어떤 급등에 따라서 지금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똑같은 취지에서 사료 구매 자금의 이자율을 좀 부담해 주는 그런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료 가격 상승으로 계란 가격 등의 또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리 융자 재원을 1조 1,000억을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이자 부담에 관해서 아마 현재 업계에서는 좀 과중하다, 그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역시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정부 우리 국민들의 생계 비용에 또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재원 세수 추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참담할 만한 수준의 세수 예측 실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올해 4월부터는 지금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수가 61조 올해는 무려 53조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53조 규모의 초과 세수는 본예산 규모의 15%에 해당합니다. 이 부총리님께서 기재부 차관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거 일상적인 내용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네. 없던 돈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빚 안 내고 쓸 수 있는 돈 생겨서 좋다 이렇게 좋아라고 할 만 그런 일은 아니죠. 세금 내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정말 힘들게 우리 혈세를 국가에 내고 계십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울 때 적시적소의 어떤 게 예산 추계와 집행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넘게 벼랑 끝에서 이렇게 어렵게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정말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우리 정부는 국간지기의 사명에 오히려 충실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지위에 걸맞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한 거냐 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 그리고 확장 재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국간지기의 주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여야가 합의해서도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던 것 우리 여야 간에 다 같이 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과 석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그런 국간지기들의 논리가 이 53조가 넘는 초과 세수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늘어서 세수가 늘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장 예측 가능해야 될 재정 운영을 제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세수 추계를 더 정확히 해서 나라 살림 꾸려야 된다 하는 의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세수 예측 실패는 불필요한 정쟁,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든가 또 가중시켰다는 그런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나라 살림을 하면서 빚을 내거나 국민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든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늘 지출을 규모 있게 하고 또 재원 조달을 할 때 이것이 다 우리 청년들에 대해 빚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혈세다 이런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하고 또 규모 있는 살림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다른 논리이기 때문에 과연 기재부의 추계처럼 53조 원이 과연 거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금 확정된 초과 세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뭐 세수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법인세는 3월 실적이 나왔는데 20조가 조금 더 거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여러 신고 상황 또 최근 진도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한 30조 정도 벌써 상반기에 더 들어올 것 같고 3월 달 기준으로 22조. 예. 4월 말 기준으로 32조 이 정도 되는 거죠. 예. 중간 연합 53조를 다 먼저 써버리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더 거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세수 축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그래도 나라 살림은 단순 장밋빛 전망에 의해서 세수 추계를 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 예산 정책처도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세수 수정 전망을 해서 발표했다. 예산 정책처에서는 5조 48조 5천억, 이 적은 47조. 예. 이렇게 추계했죠. 예, 그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하고.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작지 않는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재부가 비단내는 추경이라고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지시 그리고 보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계한 거 아닌가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거나 지출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부총리께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자리에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피해 소상공인들의 간보기하고 여론을 떠본 인수위에 발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 파기 논란이 대대적으로 제기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생각보다 거센 반응 때문에 황급히 수습한 티가 역력했는데요. 지난 2월 여야 원내대표들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해서 법률 개정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때 제가 원내 수석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약속했죠. 예. 1천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별개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그러나 인수위 발표에서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고 또 행정 부담도 크다는 핑계를 대면서 쏙 빠져버렸어요. 여야가 합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급 적용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하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손실보상 관련 법제를 만들고 할 때 국회에서 소급 적용의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당시 정부 여당에서 이거는 아니다. 현재 소급 적용은 어려우니 작년 7월부터 손실보상 법제를 시행을 하고 그 전 부분에 관해서는 각종 이제 지원 형태로 이렇게 갔고 이번에도 사실은 법제가 그게 빨리 됐으면은 그 틀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또 행정 집행의 문제,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까? 정산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온전한 손실 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사실상 소급 적용에 준하는 그런 피해 지원을 손실 보상을 대체는 소급 보전 대책을 세웠다.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직 법이 개정이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 제정을 기다리면은 이거는 앞으로 그런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법 제정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께서 이거는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손실 보상 제도든지 합당한 그런 어떤 제도의 설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집행이 지금 늦어져야 됩니다. 지금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급받은 분들이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서 나중에 매번 정부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런 그 일률적인 법선 지급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소급 적용을 제대로 해내고 손실 보상 피해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장시간 어려운데 작년 7월에 우리 중소벤처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님들 당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게 어렵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은 왜 소급 적용을 못했는지 아마 소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학적 추계를 운운하고 있지만 54조 원 추계 근거 저희들에게 제출 않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자료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자영업자 전체 대출이 코로나 전인 2019년도에는 684억이었고요. 지난해 말은 909조 2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빚 규모만 보더라도 손실액이 54조에 불과할까 이런 간접적인 추계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추계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추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추계 피해 맞춤형 차등 지급을 운운하면서 마치 전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대단한 것을 우리는 했다 하는 것처럼 의식되고 있지만 정말로 해당 업체의 피해 수준만큼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지원 이 방식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하 600만 원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실제 매출 감소액이 100만 원만 되더라도 600만 원이 지급되는 이런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액 추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계 근거도 밝히지 않으면서 과학적 추계에 운운하고 돈 다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어떤 업체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서는 피해 상응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이 재정을 가지고 그래도 피해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출과 그다음에 손해액에 상응하는 구분을 하고 그게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두텁게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안을 잡아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보면 소득 지원 역전도 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론만이라도 증가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대상 확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출 10억 이상 중기업 또 음식점의 경우는 영업 제한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 규제가 있었던 만큼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추경이 손실보상과 관련된 마지막 추경일 수 있으므로 연매출 100억 이상의 중기업까지 확대해서 추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런 우려 사항을 담아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매출액 좀 큰 중기업까지 담았습니다. 매출액 10억에서 30억까지 올려서 잡았고 100억을 넘어가는 것은 벌써 이 기금의 운영 체제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규모를 올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두텁게 지원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제로 피해를 추적하는 그래서 그 피해를 다시 복구할 만한 그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이 피해받은 상가나 국민들이 다시 자기의 생계 그리고 또 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PPP 제도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재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다시 생업과 경영을 재개할 수 있는 좀 더 피해 규모에 부응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예,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의 피해 현실에 부합하는 그러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 취지를 잘 헤아려서 이번에도 최종 구성을 하고 앞으로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헤아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